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모레퍼시픽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저도 예전에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우리 코덕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회사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해주는 기업 분석을 들어보시면 대체 이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메틱 기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위기가 뭐였고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기업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은 자연과 고객을 향한 진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모태는 이제 서성환 창업주분께서 1945년에 설립한 태평양화학공업사입니다. 1948년에 출시한 여기 보시면 멜로디 크림, 그리고 1951년 출시한 ABC 포마드가 큰 인기를 끌고 1960년에 출시한 코티분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 시장을 주름 잡았습니다. 1959년에는 태평양화학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같은 해 프랑스의 코티와 기술 제휴를 했어요. 이 오래전부터 화장품 사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었다. 1964년에는 오스카라는 브랜드로 첫 해외 수출을 시작했고 같은 해에 이제 아모레라는 브랜드를 드디어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메이크업 캠페인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제 미용지, 한방 화장품, 지정 체인샵 등 대한민국 화장품 역사에 있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960년대에 방판이라고 불리는 방문 판매 제도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이 아는 요크루트 아줌마만큼이나 유명한 방문 판매원 아모레 아줌마들의 활약으로 회사는 성장세를 이어갔고 1974년에는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2002년 태평양이 사명을 아모레퍼시픽 그룹으로 바꾸면서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브랜드로는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한율, 라네즈, 마몽드, 프리메라 등이 있습니다. 회사 매출액 중에서 90%가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품과 차 사업인 오솔로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기나긴 침체 터널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이어왔잖아요. 따이공들이 와서 현지에서 사가지고 중국에서 비싸게 팔기도 하고, 이런 아모레퍼시픽이 사드 사태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 내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린 한류 금지령 여파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줄어들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자국 내 주요 도시 봉쇄 조치를 강화한 탓에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 중국의 한한령으로 반토막난 중국의 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아모레의 실적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죠. 2017년 매출액은 2016년 대비 9.24% 감소한 5조 1천억 원대고 영업이익은 무려 30% 가까이 급감했어요.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19.18% 더 하락했어요. 자, 이후에 마케팅 비용을 늘렸지만 이제 근본적인 브랜드 및 유통 채널의 수요 회복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까지 퍼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은 기나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글로벌 관광객이 급감했고 오프라인 채널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보시면 2020년 4조 9,300억 원의 매출과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5%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69.8%가 감소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면세 채널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점도 발목을 잡았죠. 그룹 매출의 약 30%를 차지했던 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간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의 경우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사기 위해선 2배가량의 더 비싼 돈을 줘야만 했었어요. 보따리상 따이공들에게 구매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따이공들의 발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주의, 기술력의 발달로 이제 C뷰티, 차이나 뷰티죠. 그렇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경쟁력이 더욱 줄어들었죠. 이거는 근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한한령으로 한국 게임을 이제
못하게 하더니 그 사이에 중국 게임이 굉장히 성장해서 이제는 파노라는 어떤 게임 허가가 뚫려도 사실 별로 지장이 없어요. 뷰티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도 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산업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의 포지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서 뷰티 업계 취업도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위기 돌파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땄는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해외 시장 다변화. 자, 결국 아모레퍼시픽은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 시장 다변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태국에는 헤라를, 에스트라는 일본과 베트남에 이어 진출시켰고,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중저가 브랜드들은 서구권 이커머스에 입점시켰습니다. 주력으로 삼고 있던 설화수는 한자 로고를 영문으로 바꾸면서 중국 소비자에 국한되어 있던 타겟층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한 리브랜딩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2년간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었어요.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2024년 1에서 3분기 해외 매출은 11.1% 증가했고, 그 와중에 중화권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거죠. 중국에 좌지우지 됐던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실적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를 계기로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리베런싱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다변화 다음에 뭘 하고 있는가? 코스알엑스를 편입하면서 비중국 시장 매출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24년에 해외 매출 비중이 상승세를 보였고, 앞서 3분기에 전체 매출에서 여기 있죠. 전체 매출 9,700억에서 44.1%인 4,300억을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23년 동기 대비 8.4%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 자, 해외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건 북미, 유럽 등 서구권이에요. 서구권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죠. 그 전년도 2분기만 해도 871억 원 수준이었던 서구권 매출액이 2024년 2분기에는 1,591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3분기에는 2,011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 전년도에 인수한 코스알엑스가 24년 2분기부터 아모레퍼시픽 연결 실적이 편입되면서 관련 매출이 급증한 거예요. 자, 해외 사업에서는 미주 매출이 108%, 그리고 EMEA,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339%나 급증하는 등 서구권 전반적으로 실적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코스알엑스의 실적 편입 효과와 함께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주요 브랜드가 고객 접점을 확대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알엑스 인수는 연결 편입으로 실적 방어에도 도움이 됐지만 성공한 인디뷰티 브랜드의 노하우를 습득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레의 최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다이소를 입점했다는 거예요. 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제품이 초저가 생활용품인 다이소에 입점했습니다. 원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다이소에 입점하진 않았었어요. LG생활건강이 먼저 입점을 했고, 그 다음에 아모레가 들어오면서 국내 화장품 빅2가 전부 입점한 거죠. 아모레퍼시픽은 새로운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 바이 마몽드를 다이소에 입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모 바이 마몽드는 마몽드의 세컨드 브랜드예요. 자, 잘파, G세대 플러스 알파세대, 이런 세대의 주요 피부 고민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니멀 클린 뷰티 제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업체들이 다이소를 선택한 이유는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새로운 소비 타겟층인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죠. 저 같은 MZ세대, 아무튼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추세는 초고가, 초저가로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이 중에 이제 초저가 시장을 형성하면서 구매력이 낮은 1020 세대부터 소비 부담을 크게 느낀 30대에게 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세계 소비 시장은 초고가와 초저가 시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아모레는 초저가 시장도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이소에 진출한 거죠. 이제껏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추적해서 시장 확대를 꾀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미모바이 마몽드는 다이소 입점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또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에디샵, 아모레의 뷰티 온라인 편집숍이에요. 2024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에디샵이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의 개인 셀러가 직접 MD가 되어서 나만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의 시초가 방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에 기반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공식 판매원인 에디터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헤라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에디샵에서 판매하며 운영됩니다. 에디샵 론칭 후에 약 1년간 에디샵 수는 54% 증가했고 현재 57,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디샵의 월 매출은 그해 말 기준 165% 이상 성장했습니다. 자, 순수 온라인으로 유입되던 인원은 1만 명에 달았는데 이 중에 72%가 20세에서 49세로 젊은 층에 속했습니다. 저도 이 안에 들어가는 젊은 층이죠. 자, 론칭 당시 200개 수준이던 상품 수는 현재 27개 브랜드, 그리고 총 700개의 상품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후에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기구도 공개를 예정을 했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에디터가 직접
직접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 그런 걸로 이제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건.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이렇게 문이 닫힌 중국에 힘을 싣고 있어요. 탈중국 기조를 보여왔죠. 왜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다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대 화장품 시장이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여전히 중요한 거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의존도를 줄인 중국에서 설화수를 앞세워서 반등의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예전에 한문으로 적혀 있었던 설화수, 지금은 영어로 바뀌었지만 반등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K뷰티의 점유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화장품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커지고 있는 시장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은 어느 업계든 간에 놓칠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중국 시장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는 건 좋겠죠. 특히 설화수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이미 명품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인디 브랜드와 달리 K뷰티의 영향력이 줄어도 매출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2위 화장품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까지 존재해서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이냐?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리밸런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중동을 주요 전략 시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K뷰티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유럽도 다른 뷰티 기업들도 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럽 기업에 어필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세포라 등 주요 유통 채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브랜드와 고객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도와 중동 등 신성장 시장 공략에도 힘을 더할 계획이고, 중국 사업의 경우 거래 구조 개선과 관리 강화를 통해서 구조적 정상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다음 목표는 이제 대항해 시대야. 북미 시장의 성과를 토대로 유럽 시장에 안착하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유럽 매출은 영국을 주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유독 같은 유럽에서도 영국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영국이 같은 영미권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멀티 브랜드 숍 세포라와의 협업 역시 유럽 시장 안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100%를 인수한 코스알엑스도 북미를 넘어서 유럽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예요. 코스알엑스가 서구권 공략을 해서 우리가 잡은 거잖아. 역시 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유럽 시장까지 성장해 준다면 글로벌 리밸런싱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시장 실적 부진을 다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업계든 너도 나도 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디지털 기술 혁신과 뷰티테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I 피부 진단 시스템인 닥터 안모레, 그리고 맞춤형 메이크업 솔루션인 커스텀 매치 등 새로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11년 만에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하며 뷰티테크 시장으로의 진입을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3월에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콘을 통해서 신제품 스킨라이트 테라피 3S를 선보이죠. 클렌징 이넨서는 클렌징이 더 꼼꼼히 되도록 도와주는 기능 정도에 그쳤지만, 신제품은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최첨단으로 무장했습니다. 최첨단으로 보이죠.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 ICT 전시회 CES 2025에서 신제품을 먼저 선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신제품을 기반으로 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탑재한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스킨라이트 테라피 3S를 출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스킨케어를 도와주는 뷰티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흐름, 역사, 성장과정, 스토리텔링을 다 같이 봤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어때요? 우리 뷰티 산업의 역사죠. K뷰티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K뷰티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뷰티 취준생으로서 어떤 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저도 좋은 인연을 맺고 이제 면접장에 가서 당시 면접비 대신에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듯이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좋은 기억을 주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